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 선생님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자, 여름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들의 비문학 경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비문학 경제. 네. 그러면 경제만 하시는 건가요? 그쵸? 왜 그렇죠? 딴 것도 많을 텐데. 경제를 못하니까. 네. 잘하는데 왜 공부해요? 못하니까 공부해야죠. 네. 경제를 왜 못하죠? 아이들이?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. 배경 지식이 없어서. 배경 지식이요? 네. 독해력 아니고? 독해력은 이제 둘째 문제이고,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되는 친구들도 왜 경제 제시문의 문제를 많이 틀릴까요? 기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,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배경 지식의 문제를 뽑습니다. 어려운 경제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문장도 이해도 안 되고, 문단도 이해도 안 되고, 제시문도 이해도 안 되고, 당연히 선지에서 정답을 몰라낼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수능 국어에서 경제 문제 풀려면은 어려운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? 이제 학생들이 그런 고민들 때문에 아예 그냥 손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제 지식문 나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대요. 아, 이건 내가 제껴도 되니까 다른 문제 열심히 풀어야지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시문 하나 날리면 사실 1, 2등급은 빠이빠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 아, 이거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 지식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,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은 그 경제를 학교에서는 안 배우나요? 배우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문과에서도 경제는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윤사나 생윤이나 사문보다 높지 않고, 왜냐하면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경제나 다른 영역들의 선택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문과에서도 교과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고, 이과는 뭐 경제를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문과, 이과 전반적으로 경제 제시문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그럼 실제로 뭐 고등학생들 비문학 수업 해보셔도 경제를 자연계열 친구들은 잘 모르던가요?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죠. 미안해요. 작년 뭐 수능 시험 같은 거 혹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? 작년도 불수능이었죠. 국어가 학생들을 가장 이제 내절하게 만들었었던 제시문 하나가 그 변증법 제시문이었고, 두 번째 경제 제시문 그 변동환율제랑 고정환율제 제시문이었죠. 두 제시문 다 사실 난이도가 평이한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봐요. 학생들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생들이 이 정도로 풀이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이었나? 생각해보면 그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가령 예를 들어보면 저랑 지금 같이 수업하고 있는, 작년에 수업하고 있었던 중3 친구들은 이미 저랑 수업하면서 철학 제시문에 나왔었던 변증법에 대한 내용이랑, 그리고 경제 제시문에 나왔었던 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, 이 화폐 가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두 개 제시문을 풀려왔어요. 철학 제시문 변증법이랑 경제 제시문 화폐 가치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. 근데 그 학생들이 곧잘 풀더라고요. 특히 변증법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았어요. 변증법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정반합이 어떤 원리다라는 것만 간단하게만 알고 있어도 실제 그 제시문을 읽었을 때 그렇게 제시문이 난이도 있게 다가오지는 않아요. 경제 제시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몇몇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운 제시문이 있긴 했지만,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고 그게 화폐 가치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의 간단한 그 구조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그 제시문도 학생들이 느끼는 만큼의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다. 왜냐하면 중3 친구들도 충분히 문제가 풀이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. 수업 시간에도 경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특강까지 따로 더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죠. 경제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, 또 실물 경제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는데, 이게 아무래도 좀 파편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시험을 목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경제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경제를 준비해야 돼 했을 때 굉장히 막연하고 겁을 먹을 수 있는데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. 근데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수능이나 학평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경제 제시문을 봤을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나 실물 경제 현상들만 알아도 충분히 겁을 먹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. 어떤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? 다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
국어 영역을 1, 2등급까지 끌어올리고 싶다.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막연하게 겁만 먹고 있는 친구들, 그런 친구들한테 꼭 강의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선생님, 그러면 이게 그 사탐으로 경제 수능에서 시험 치는 애들도 경제 강의 특강 같은 거 열리잖아요. 네. 그럼 일반 경제 수업이랑 좀 수업이 다른가요? 수능 교과에서 나오는 경제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.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죠. 거기 있는 내용들이 수능 경제 제시문으로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능이나 학점 기출 경제 지수로 나왔었던 문제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요 정도 범위까지만 알면 문제풀이에 걱정이 없다. 딱 그 정도 내용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.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? 일단 6주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첫 주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서부터 이제 금융, 화폐, 조세, 그리고 간단한 실물 경제 두 가지 정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. 수업을 들을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친구들한테 혹은 꼭 들으라는 선생님의 추천의 말씀이 있다면? 경제 제시문이 나오면은 그냥 페이지를 넘기는 모든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. 막상 문제를 시간적 여유를 갖고 풀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거든요. 근데 경제 제시문을 만났을 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. 그런 친구들한테 꼭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고 또 좋은 수업 기대하겠습니다. 기다릴게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